안녕하세요. 올라바다 대표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8주차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참 어느새 시즌이 시작한 지가 벌써 거의 절반 가까이 흘렀어요. 이제 다음 음, 주 경기까지 치러지고 나면 딱 절반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가 또 한 달여 펼쳐지긴 하지만 음, 정규리그 기준으로 이제 거의 반환점을 돌고 있고, 이번 주가 이제 딱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선두 그룹도 좀 형성이 되고, 좀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이미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팀들도 생기는, 네,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트레이드에 대한 소식들까지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할 수 있는 부분 준비했으니까 경기 내용들과 함께 그 부분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볼 경기는 더스데이 나이트 풋볼 경기였던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입니다. 버팔로 빌스가 24대 18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사실 빌스가 이번 시즌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팀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주에는 또 패배를 했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짧은 휴식을 가지고 떨스데이 나이트 풋볼에 나섰기 때문에 조금 또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네. 경기 전에 이제 스테판 딕 선수가 그 선수들을 모아서 스피치를 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팀 동료들의 사기도 좀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도 좀 하는 그런 스피치를 했는데 션 맥더머 감독이 이제 그 스테판 딕스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칭찬을 했습니다. 음, 사실 이제 미네소타 시절만 해도 뭐 실력은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다소 좀 악동 이미지, 약간 디바 리시버 유형이 아니냐는 뭐 평가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빌스가 이 딕스를 영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음, 빌스 이적 후에는 사실은 뭐 특별한 사고를 친 기억이 잘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성적도 굉장히 꾸준하고, 네, 거의 부상도 없이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까지 지금 5년 연속 1000 플러스 리시빙 야드 시즌을 만들어내고 있고, 3년 연속 또 프로볼에 선정도 됐고, 뭐 이날도 이제 70야드를 받아내면서 올해 치렀던 이제 8경기에서 750야드를 이미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부상을 갑자기 당한다던가 이런 이슈만 있지 않다면, 네, 6년 연속 1000 리시빙 야드 시즌도 또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제 전망이 돼요. 네. 뭐 이적 이후에는 버팔로 빌스에서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스테펀 딕 선수가 되겠고 이날 경기에서 이제 조시 앨런 선수가 오른쪽에 어깨 부상을 당했습니다. 뭐 메디컬 털트에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고 어, 근데 뭐 이 부상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거 한 것 같고 어쨌든 경기에서 복귀를 해서 경기를 끝까지 치렀으니까 부상 자체의 강도는 뭐 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슈가 좀 있다라는 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음, 뭐 인터셉션이 하나 있긴 했지만 300야드 이상 던져냈고, 뭐 패싱 터치다운 2개, 러싱 터치다운 하나까지, 네, 하면서 뭐 이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뭔가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을 꼽아보자면, 사실 이제 도슨 녹스가 IR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이제 타이트엔드 쪽에 좀 공백이 생겼는데, 이 음. 신인 달튼 킨케이드가 이제 커리어 첫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65야드를 잡아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저희가 이제 평소에는 잘 주목하지 않지만 이 펀터의 활약도 상당했어요. 근데 이제 샘 마틴 선수가 네 번의 펀트를 시도했는데 그중에 세 번을 인사이드 20도 아니고 10야드 안쪽으로 핀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펀트를 차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대 공격을 깊숙한 곳부터 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역할을 또 해줬습니다. 음,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빌스가 5승 3패까지 다시 올라왔고, 뭐 음, 마이애미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게임 차를 줄이지는 못했는데, 이제 한 경기 차를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언제든지 지구 선두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이제 패커스의 코너백 라썰 더글라스를 이제 음, 더글라스와 24년 5라운드 픽을 받고 이제 24년 3라운드 픽을 내주는 이제 그런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트레 화이트 선수가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세컨더리 쪽에 어떤 그 공백을 좀 메우겠다 이런 보관으로 좀 보이고요. 어,
베어스가 사실은 이제 뭐 셀러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일런 존슨 선수를 살려고 했었는데 뭐 베어스는 셀러가 아니라 이제 바이어 입장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 제일런 존슨의 영입은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레이첼 더글라스로 좀 선회를 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음. 뭐 지난 시즌이었나요? 예, 이 자이아 알렉산더가 없었을 때 굉장히 이제 쏠쏠한 활약을 해줬었던 이 더글라스이기 때문에 뭐 빌스에서도 또 좋은 활약을 기대를 해보고 벅스는 이제 뭐 네. 지난주에도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러싱 공격의 부재 속에서 결국에는 이게 패싱 게임까지 좀 악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좀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러닝백 체이스 에드먼즈가 오랜만에 복귀를 하기는 했는데 뭐 큰 임팩트를 주지는 못했고, 네. 뭐 팀 전체 러싱 야드가 이제 80 야드가 채 되지를 않았으니까, 네, 뭔가 패스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또 빌스의 수비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첫 번째 수비에서의 필드골 이후에 그냥 쭉 계속해서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었는데 4쿼터 이제 그 막판에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또 추격을 하는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의 헤일 메리가 이제 실패를 하면서 결국 경기는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고요. 이게 생각보다는 좀 잡을 만한 공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크리스 가드윈 선수가 이제 수비 방해를 좀 받는 과정에서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확인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가드윈의 옆쪽으로 공이 떨어지면서 이날 경기가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공의 낙구 지점을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었다면 뭔가 그 가딘의 행동 반경 안에서 이제 공을 한번 캐치를 노려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뭐 수비와 이제 컨택이 약간 있으면서 이게 뭔가 몸이 턴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공에게 이제 시선을 줄 여유 자체가 좀 없었다. 예, 그렇게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음, 벅스는 이날 패배로 이제 5할 승률이 무너지면서 뭐 3승 4패까지 이제 떨어지고 말았는데 어, 음. 이 벅스가 속한 이 NFC 남부지구의 지금 지구 선두가 승률이 딱 5할밖에 되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템파베이는 뭐 여전히 아직 뭐 지구승의 기회는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버팔로 빌스의 터스데이 나이트 풋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 텍산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15대 13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의외의 결과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리그에서 유일하게 전패팀으로 남아있던 펜서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첫 승을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애리조나가 또 이번 주에 이제 패하면서 이제 1승 7패가 됐고 펜서스는 이제 먼저 바이위크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1승 6패거든요. 그래서 리그 음. 최하위에서도 잠시나마 탈출을 하게 됐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실은 이제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올해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번 픽 브라이스 영 그리고 전체 2번 픽 CJ 스트라우드 이 두 쿼터백들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사실은 올 시즌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CJ 스트라우드 선수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 왔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브라이스 영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1라운드 1픽으로서의 자신감을 좀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프로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만난 게 처음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중학교 시절 그러니까 뭐 8학년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던데 그 당시에도 이제 두 사람이 뭐 게임에서 서로 이제 상대 쿼터백으로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브라이스 형이 굉장히 압승을 거뒀고 스트라우드 입장에서는 아 저렇게 정말 잘하는 쿼터백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뭐 배웠던 그런 하루였다고 이제 뭐 인터뷰에서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후로 이제 두 사람이 좀 친분 관계를 유지를 했고, 뭐 이날 이제 뭐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이제 열심히 싸웠지만, 이제 경기가 끝난 뒤에 이 브라이스 형이 라커룸 밖에서 이제 스트라우드를 따로 기다렸다가 뭐 두 사람이 이제 짧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질 정도로, 나름 뭔가 이제 서로에게 좀뭐 우정이 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관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선수가 뭐 NFL에서 경기를 치를 날이 이제 훨씬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좋은 친구이자 라이벌로 잘 성장을 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이제 그 스코어가 15대 13이었습니다. 뭐 이 스코어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공격이 뭔가 이제 주도했던 경기는 아니었다. 이런 게 좀 보여지죠. 다만 이제 경기 종료 6분여를 남기고 이제 펜서스가 한 점 뒤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진영 9야드 지점에서 이제 공격을 시작해야 되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이제 클러치 상황이었는데 남은 시간도 거의 다 소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의 타임아웃 3개까지 이제 모두 쓰게 만들면서도 공격권을 잃지 않고 23야드 이제 끝내기 필드골 기회를 세팅을 해 놨다는 점은 이 브라이스 형이 그래도 이 마지막 공격 드라이브를 얼마나 잘 운영했는지 이런 부분들 잘 알 수 있고 좀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이제 포스 앤투 위기까지 한번 몰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애덤 필런 선수에게 저도 패스를 연결하면서 포스트다운 컨버전을 만들어냈던 부분이 좀 결정적인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날 경기 끝난 이후 이제 펜서스에서 라크럼 스피치 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네, 어, 계속해서 이제 전패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날 경기를 통해서 그런 좀 부담을 좀 덜어내는 듯한 그런 펜서스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프랭크 라이크 감독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선수단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뭐 웃음을 보여주고 뭐 서로에게 공을 돌리고 이런 또 훈훈한 모습들을 이제 구단에서 찍어서 또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했던데 뭐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음, 사실 시즌이 시작한 지 지금 뭐 날짜로만 보면 한 50일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한 번의 승리를 거두지 못해서 뭐 감독, 뭐 코칭 스태프, 뭐 선수단, 뭐 프런트 직원들 그리고 팬들까지도 모두들 좀 힘든 시간을 분명히 보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번 시즌 뭐 플레이오프에 가고 뭐 펜서스가 최종적으로 몇 승을 거두고 이런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순수한 1승의 어떤 기쁨을 모처럼 이제 느낄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또 펜서스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축하를 좀 보내고 싶었습니다. 텍산스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텍산스가 사실은 이제 그 지난 두 경기에서 그 펜서스가 각각 42실점씩을 기록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좀 약한 펜서스의 수비를 상대로도 공격이 풀리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패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3쿼터 중반에 이제 자기 진영에서 펌블 턴오버가 나오면서 역전 필드골을 허용했던 부분 그리고 한 점 차로 앞서고 있던 마지막 공격에서 필드골 레인지 근처까지 갔었는데도 결국은 이제 그 딜레이 오브 게임이라는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페널티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필드골 레인지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 점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포인트가 됐거든요. 이 두 개가 가장 좀 이 경기에서 아쉬운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텍산스 입장에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러니까 최종 스코어도 이제 굉장히 로우 스코어링 게임 양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뭐 필드골 하나가 정말 이제 소중했던 그런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런 좀 점수를 안 내줘도 되는 상황에서 내준다거나 낼 수 있었던 상황에서 못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텍사스가 역전패를 당하는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펜서스의 홈구장에서 열렸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제 원정팀 입장에서는 이런 좀 소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트라우드도 우리가 연차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뭐 경험이 뭐 풍부한 듯한 베테랑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는 했지만 이런 순간들에서는 결국에는 조금 경험 부족을 드러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펜서스가 시즌 첫 승을 거두면서 이어가던 이제 연패 행진을 끊어냈습니다. 다음은 이제 LA 램스랑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인데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43대 2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이제 바이위크를 보내고 온 이후에 LA 램스를 압도하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이제 홈에서 계속해서 이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인데 지난 시즌 포함해서 지금 홈 경기 연승 기록이 11연승입니다. 이게 90년대 초반 이후에 지금 뭐 가장 긴 기록이다라고 이제 뭐 현지에서도 자막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음, 어 전반 종료 때 이미 점수가 이제 33대 9까지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후반전은 사실상 가비지 타임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뭐 음, 실제로 이제 4쿼터
그러니까 뭐 초반부가 좀 지나간 이후에는 양 팀 모두 이제 백업 쿼터백으로 이제 교체를 하면서 뭐 이긴 팀은 이긴 팀대로, 진 팀은 진 팀대로 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날 뭐 프레스캇이 안정적인 어떤 모습, 물론 이제 인터셉션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터치다운 4개를 기록하면서 또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줬고, 이날 CD램 선수를 막을 선수가 램스 쪽에 없었던 부분이 가장 좀 램스에게는 뼈아픈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날 CD램 선수가 12번의 캐치 158야드에 터치다운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CD램 선수가 이제 약간 그런 좀 기복이 있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폭발했을 때는 확실히 정상급의 모습을 보여주는 리시버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램스는 아마 이제 제일런 램지 생각이 가장 크게 나지 않았을까? 예, 음, 상대의 넘버원 리시버를 억제할 수 있는 넘버원 코너백 자원의 좀 부재.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이날 시드램에게 많은 야드를 허용했던 이제 그런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싶고, 실제로 이제 램의 두 번째 터치다운 장면이었나요? 그러니까 램이 이제 엔드존 부근에서 되게 간단한 페이크 무브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수비가 한 번에 이제 속아 넘어가면서 엔드존에서 이제 거의 혼자 세퍼레이션을 얻어내는 뭐 그런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좀 되게 쉽게 쉽게 예, 좋은 경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수비에서도 이제 다론 블랜드의 픽식스 그리고 이제 마이카 파슨스가 뭐 색 하나, 태클 포 로스 2개, 쿼터베이트 3번 이렇게 이제 해내면서 다양한 이제 역할들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기록으로 남지 않았고 이제 인컴플릿 패스가 되기는 했지만 스태포드의 뒤를 이제 습격해서 펌블을 유도해내는 장면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음. 스페셜 팀에서도 이제 펀트 블락을 통해서 세이프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모습, 그러면서 공격권까지 돌려받는 과정이 있었고, 어, 그 또 다시 이제 킥오프로 이 공격권을 받는 과정에서 63야드 리턴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상대 진영 10야 지점까지 이제 단숨에 또 전진을 했고, 세이프티 이후의 터치다운으로 또 곧바로 9점을 만들어내면서 경기가 순식간에 26대 3까지 벌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10대 3이었는데 픽식스, 세이프티, 돌려받은 공으로 곧바로 터치다운. 이게 뭐 1쿼터, 2쿼터를 이제 걸쳐서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 이제 게임 시간으로 보면 채 4분이 되지 않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4분 만에 뭐 16점을 이제 몰아내면서 뭐 리드를 벌렸고 사실상 승부는 이 지점에서 이제 끝났던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램스가 사실 이제 이날 그 쿠퍼컵, 푸카나쿠아 이 두 선수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두 선수의 합계 기록이 17번의 타겟, 7번의 캐치, 그리고 64야드. 이게 한 선수가 기록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아쉬운데? 라는 느낌인데, 이게 쿠퍼컵과 푸카나쿠아가 같이 기록을 했다? 이거는 좀 굉장히 너무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치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전진 야드 자체도 굉장히 적습니다만 17번의 타겟이겠는데 캐치가 7번밖에 안 됐다는 것. 이게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인컴플릿이 나오면서 경기의 흐름을 끊어먹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러면서 이제 원활한 공격을 좀 이어나가기 어려웠었던 매튜 스태포드 선수였고, 픽식스가 나오는 장면도 보면 스태포드랑 쿠퍼컵이 호흡이 맞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 수비가 혼자 있는 공간으로 약간 패스를 하듯이 이 공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맥 존스가 이런 패스를 했다? 이러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스태포드나 쿠퍼컵이나 그런 클래스의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램스로서는 더욱더 좀 아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뭐 에런 도날드는 이제 또 2개의 색을 해내면서 나름 분전을 했지만 글쎄요, 뭐 도날드 혼자서 이 경기 흐름을 바꾸기에는 이 댈러스가 이제 휘몰아치는 것들의 파도의 크기가 너무 컸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지난주 이제 브렛 마워를 방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신에 들어왔던 이제 루카스 아브리식이 결국에는 이제 NFL 데뷔전에 치른 뭐 경기라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네. 하브리식이 33야드, 47야드 필드골을 모두 성공시키면서
뭐 그래도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던 것이 뭐 음,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램스와 카우보이스의 경기 얘기를 정리해 보겠고요. 다음은 이제 바이킹스와 패커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대 10. 정말 바이킹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이날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짚는 거는 크게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날 경기에서 이제 커크 커즌스가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입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바이킹스가 시즌 초반에 이제 절망적인 뭐 성적표를 받아들다가 최근에 좀 기세를 올리면서 어쨌든 5할 승률에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성적만 보면 아직 시즌을 포기하기엔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제 팀의 공격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이 커크 커즌스가 좀 큰 부상을 입었던 것이 좀 굉장히 안타까운 손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올 시즌 5라운드에 뽑았던 BYU 출신의 루키 제런 홀 선수가 데뷔전을 치르게 됐고 뭐 수치는 뭐 이렇다 할 게 없었어요. 4번 패스에 3번 성공, 23야드니까 뭐 이렇다 할 성적은 없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BYU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잭 윌슨 선수의 백업으로 대학 시절에 뛰던 선수였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가 커즌스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날 이제 데뷔전을 치르게 됐는데 커즌스가 이제 부상을 입는 장면을 보면 이게 그 컨택이 있어서 부상을 당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이 부상 당하는 장면 이전에도 스테판 이후에 이제 드랍백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다리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어,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부상이 좀 온 것 같고 이게 누군가에게 컨택이 있어서 부상을 당할 때보다 컨택이 없을 때 그 큰 부상일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컷 커즌스가 처음에 그 사이드라인 쪽에서 몸 상태를 체크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글쎄 이게 누구랑 컨택이 없었는데 이게 부상을 당하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경기를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다음날 이제 MRI 촬영을 해보니까 결국 아킬레스 부상으로 판명이 나게 됐는데 정도의 다른 차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선수 개인별 이제 회복 속도에 의한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이게 아킬레스 부상을 당하면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회복하는 기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은 뭐 포스트 시즌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복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이 시즌 아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시즌이 풀리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쿼터백의 시즌 아웃이라는 이제 좀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근데 뭐 어쨌든 또 남은 경기들은 잘 치러야 하는 것이 이제 뭐 프로팀의 숙명이고 또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쿼터백을 좀 영입을 했습니다. 음. 어, 애리조나 카디널스에서 뛰던 이제 조슈아 돕스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이 선수가 올 시즌 8경기에 선발로 나서서 1승 7패, 62.8% 패스 성공률 그리고 8개 터치다운, 5개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카디널스에서 기록했던 성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바이킹스의 선수단 구성이 더 낮기 때문에 바이킹스라는 더 나은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면 이 성적은 분명히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시아 dob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음, 이게 조시아 dob스 선수가 이렇게 이제 갖춰진 상황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두 경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자신이 주전 쿼터백으로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이 팀에서의 주전 쿼터백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슈아 dob스 선수의 커리어가 더욱더 열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는 컬 커즌스의 미래도 이 dob스 선수의 활약에 같이 달려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거든요. 음. 이 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풋볼 IQ가 뛰어나다? 그러니까 머리 자체가 좀 좋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팀에 가든 간에 플레이북을 굉장히 빠르게 숙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라는 장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즌 중 이적이라는 것이 이제 쿼터백에게는 이제 굉장히 큰 일인데
여느 선수보다는 좀 빠르게 적응을 할 수도 있겠다. 예, 뭐 그런 기대는 해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번 주 이제 애리조나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벤치로 좀 강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dob스도 이제 시즌 초반에 생각보다 견고하고 잘한다라는 평가에 비해서는 이제 기회를 받으면 받을수록 조금 밑바닥을 드러냈다고 보는 편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음, 어쨌든 뭐 새로운 팀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니까 네, 뭐 과거에 좀 안 좋은 것보다는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지금은 얘기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닐 헌터 선수가 트레이드가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별일 없이 지나갔고 패커스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이설 더글라스를 빌스로 트레이드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런 좀 선언인 거죠. 우리는 셀러로 전환을 했으니까 이제 새 판을 조금씩 이제 짜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하겠다. 어,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라샨 게리 선수가 4년 1억 7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어, 이게 핵심 선수들에 대한 어떤 연장 계약을 안겨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중간에 좀 갈아끼기를 하겠다. 우리는 뭐 지금 뭐 데이비 박티알이나 이런 부상 선수들이 좀 돌아온다라고 하면 또 강력한 전력이다라고 내부적으로는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라찬 게리 선수의 계약 규모가 연 평균으로 따졌을 때 엣지 러셔 중에는 이제 5위에 해당하는 계약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라찬 게리 선수가 본인의 퍼포먼스를 이제 계약으로 보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고 패커스 입장에서도 라샨 게리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저 최근에 몸값이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이 시점에 나름대로 어, 적정한 계약을 안겨주고 잡았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음. 뭐 수비 쪽은 이제 라시안 게리 같은 이제 핵심 피스들을 좀 길게 잡아두면서 뭐 나름 이제 코어로 삼고 뭐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개선을 해 나가고 뭐 이런 과정에 있다면 사실 공격은 좀 계속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음, 에런 존스도 복귀를 했지만 뭐 복귀 전만큼의 좀 위력은 지금 아닌 것 같고 뭐 에이제 딜런도 뭔가 우리가 이제 프로 생활을 하면서 길게 봐왔지만 그렇게 뚜렷한 임팩트를 보여준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러닝백이 부진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던 러브에게 많은 부하가 가거든요. 근데 이제 러브도 그런 것들을 혼자서 해내기에는 아직은 좀 뭔가 기본기가 부족해 보이는 이제 그런 쿼터백이기 때문에 피커스 공격이 좀 원활하게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느덧 2승 5패까지 지금 이제 떨어지고 말았어요. 네. 뭐 결국 올 시즌은 반등을 이뤄내기는 사실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예,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공격 쪽에서의 어떤 그런 개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제츠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인데요. 제츠가 연장 승부 끝에 13대 1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뉴욕 더비가 이제 4년 만에 펼쳐졌는데 지금 뉴욕 제츠와 뉴욕 자이언츠의 현 상태가 어디쯤에 있는가, 어디쯤 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마카마카의 경기였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음. 결국에는 이제 서로의 공격력이 지금 얼마나 저조한 상황인지 음, 뭐 뉴욕의 팬들에게 이제 한꺼번에 좀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고 실제로 이날 경기장에 또 비가 많이 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무딘 창이 이제 더욱 더 좀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원한 득점을 뭐 많이 보기를 원하는 팬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지루한 경기였을 텐데 그래도 이제 4쿼터 막판 굉장히 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제 정말 그 미식축구 볼처럼 게임이 이제 튀어 다니면서 연장으로 이제 가는 그 과정만큼은 굉장히 흥미로웠다. 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양 팀 모두 백업 쿼터백들이 주전으로 이날 나섰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그 타이로드 테일러 선수가 이 쿼터에 갈비뼈 부상으로 이제 이탈을 하면서 자이언츠는 이제 서드 스트링 쿼터백 초미 데비토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경기를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그 서드 스트링 쿼터백이 나서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날씨가 굳은 영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자이언츠가 정말 극단적인 러싱 공격 예전에 그 페이트리어츠가 빌스 게임 가가지고 정말 세 번의 패싱 이후에 계속해서 러싱으로 게임을 승리했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어 이날 정말 이제 러싱이 많은 비중을 가져가면서 또 경기를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테일러와 이 데비토가 합쳐서 패스 시도를 한 게 딱 14번이었던데 반해서 음, 러싱은 52번을 했으니까 예, 뭐 거의 3배 이상이죠. 예, 거의 4배에 가까운 뭐 엄청난 뭐 러싱 공격을 많이 시도를 했고 이날 이제 패스 성공이 6번이었는데 뭐 거기서 전진한 야드보다 색을 당해서 물러난 야드가 오히려 더 많았기 때문에 이 패싱을 뭔가 의도하는 어떤 공격 스냅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9야드 후퇴를 하는 이제 그런 좀 참담한 기록을 내고 말았고 뭐 음. 러싱으로는 나름 뭐 200야드 이상을 전진을 하긴 했지만 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뭔가 많은 점수를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그 세이컨 바클리를 거의 갈아 넣었거든요. 그날 세이컨 바클리가 36번의 러싱 공격에 128야드를 전진을 했지만 경기를 결국 이제 자이언츠가 이기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게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날 자이언츠가 10대 7로 4쿼터를 앞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기가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을 때 케빈 티보도 선수가 정말 결정적인 세이크를 두 개를 기록을 하면서 상대 진영 26야드 지점에서 이제 공격권을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레엄 가노가 35야드짜리 필드골만 성공시켰더라면 그렇더라면 이제 뭐 사실은 제츠가 남은 시간 동안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었을 테니까 이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갔을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았을 텐데 이 35야드짜리 필드골 그레엄 가누가 실축을 하면서 갑자기 잭 윌슨이 불타올랐고 단 두 번의 패스로 58야드를 전진하면서 동점 필드골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연장까지 갔는데 또 자이언츠가 선공을 잡았습니다. 선공을 잡았음에도 펀트로 공격권을 넘겨줬고 결국은 이제 제츠가 상대 이 수비에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으로 이제 기회를 얻어서 끝내기 필드골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야구의 명언이긴 하지만 어떤 스포츠에 갖다 놔도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경기 내용만 보면 사실은 자이언츠가 미세하게나마 더 우세한 뭐 그런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제츠가 승리를 가져갔던 그런 게임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그레엄 가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에도 47야드 필드골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넣었어도 뭐 충분했을 텐데 예,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47야드야 필드골 미스가 나올 수 있는 거리긴 합니다만 35야드면 글쎄요. 뭐 어쩌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 공교로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제츠가 이제 그 이날 4쿼터 2분여를 남겨둔 시점 그 시점에서 이제 서드다운 컨버전이 처음으로 성공을 했을 정도로 이날 공격이 정말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좀 물고 늘어졌다는 점. 네. 뭐 그런 부분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게럿 윌슨이라든가 브리스올 같은 선수들이 거의 100야드가 넘는 혹은 100야드에 가까운 이제 스크리미지 야드를 잡아내면서 뭐 제츠가 이제 그나마 점수를 짜내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승리를 가져가면서 시즌 4승째를 기록한 뉴욕 제츠인데 이게 빌스랑의 한 경기, 돌핀스랑 두 경기를 제외하고 나면 이 제츠의 상대가 확실하게 좀뭐 컨텐더 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팀들은 없거든요 이제.
뭐 차저스, 레이더스, 펠컨스, 텍산스, 커맨더스, 브라운스 그리고 이제 페이트리어츠 뭐 이런 팀들이 남아 있는데 물론 이 팀들 상대로는 이제 제치가 우위냐? 네, 그거는 좀 그렇다고 얘기하긴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치가 완전한 언더독이냐?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을 잘 치러 간다면 글쎄요, 오히려 제치가 좀 일정상으로는 괜찮은 그런 성적을 기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순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쉬운 스케줄을 소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어드밴티지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한번 플레이오프에 도전을 해보는 이제 그런 시즌이 돼야겠죠. 제치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4년 만에 펼쳐졌던 그 뉴욕 더비가 뉴욕 제츠의 승리로 끝이 났고 다음은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지구 라이벌 맞대결입니다. 31대 17. 돌핀스가 또 무난한 그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페이트리어츠는 굉장히 좀 무난하게 경기를 패배를 했는데 이날 그 쿼터백의 역량 차이도 분명히 있겠죠. 맥 존스와 투아가 보여줬던 어떤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나니까 그런 이제 역량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S급 리시버의 유무가 경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이날 타이리키 선수가 112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와들이 121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이 둘이서 이제 233야드의 터치다운 두 개, 뭐 완벽한 이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양 팀 모두 누가 넘버원 리시버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돌핀스는 뭐 타이릭 힐도 있고 제일런 와드도 있다 보니까 사실 어느 팀에 가서나 충분히 넘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여럿 있다고 한다면 패티러츠는 사실 그래서 가장 클러치한 상황에서 믿고 던질 수 있는 리시버가 누구지? 라고 하면은 선뜻 좀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의미로 음, 패치의 넘버원 리시버도 좀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참 그 말씀해주신 얘기가 맞는 게 지금 저 올 시즌의 성적상으로는 켄드릭 본이 넘버 원이거든요. 근데 켄드릭 본 선수가 이날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넘버 원 리시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진짜 모르게 됐어요. 켄드릭 본 선수가 사실상 이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많은 야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이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빠지고 나면 어 뭐 디마리오 더글라스라든지 지금 뭐 디반테 파커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주주 스미스 슈스터 이름상으로는 이 선수가 넘버 원이어야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선수가 기록하고 있는 올 시즌의 리시빙 야드가 단 89야드입니다. 지금 6게임 뛰었고 3경기를 선발로 나섰는데 아직 100야드도 못 찍었어요. 시즌 기록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안 그래도 지금 습자지 같은 스킬 플레이어진의 뎁스인데 얼마나 또 켄드릭 본의 이탈이 크게 느껴지는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또 이어지는 부분이 결국 그 페이트리어츠가 이날 경기에서도 보였었지만 공격 쪽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선수가 없습니다. 그게 쿼터백이 되든 러닝백이 되든 리시버가 되든 이게 뭐 셋 다 해주면 좋겠지만 아니면 둘이라도 적어도 하나 정도라도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이 플레이메이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세 포지션에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뭐 승리로 가져가는 건 당연히 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감독이 GM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쿼터백이 필요한 팀도 있었고 러닝백이 필요한 팀도 있고 리시버가 필요한 팀도 있을 텐데 왜 이 선수들을 다 이렇게 보내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이게 뭐 수비 쪽의 피스들은 사실은 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공격 쪽에서 뭐 이즈케ൽ 엘리엇이라든지 지금 뭐 어,
헌터 헨리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에 대한 그런 수요가 없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값을 좀 어느 정도 쳐서 이제 받아준다고 하면 하는 게 맞았을 텐데 정말 이악 물고 트레이드를 안 하는 거 보고 지금 이제 그 감독 자리가 날아갈 수 있는 위기가 얼마나 크게 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돌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런 램지가 이날 뭐 음, 부상에서 복귀를 한 동시에 또 돌핀스 유니폼을 입고 이제 첫 경기를 치르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게임이었는데 어쨌든 뭐 복귀 전부터 이제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네, 뭐 돌핀스 구단이 원했던 모습을 좀 늦게나마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다. 네, 또 그런 음,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맥존 선수의 그 리미티드 유니폼을 사고 이제 여러분들께 좀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랑을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의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밖에서 입을 수 없는 유니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개인적으로 소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유니폼이 돼서 제가 방송 때 얘기를 했었던 것도 같은데 그 탐브레이디 선수의 유니폼을 샀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또 음, 음, 제가 어, 안 보이는데? 음, 네. 네, 제가 탐브레이디 선수의 유니폼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 기념 뭐 유니폼 그렇죠. 구매였다 네, 이렇게 좀 봐야겠죠. 네. 더 이상 이제 그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은퇴 선수 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긴 하는데 그 이제 퀄리티가 너무 좀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유니폼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있던 유니폼을 제가 이베이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그 세핑 매물들도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또 돈을 벌어서 이제 그것도 한번 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 살펴볼 경기는 잭슨빌 제규어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잭슨빌 제규어스가 20대 1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승리까지 이제 잭슨빌이 5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비크를 맞게 됐는데 잭슨빌의 기세가 글쎄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렌스가 이제 인터셉션이 하나 있기는 했는데 패스 성공률이 70% 중반대에 뭐 300야드 가까이 또 터치다운 패스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뭐 상대 팀의 쿼터백으로 나왔던 뭐 케니 피켓이라든지 미첼 트루비스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과는 이제 확실히 뭐 한 차원 뭐 높은 플레이를 한다라는 걸 이제 잘 보여줬고 뭐 공격에서는 이제 트래비스 이티엔이 뭐 79 러싱 야드, 70 리시빙 야드, 한 개 터치다운으로 이제 가장 뭐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리시빙 터치다운 장면을 보시면 이게 뭐 짧은 패스를 이어받아서 뭐 야드애프터 캐치로 뭐 밀고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예 이제 와이드 리시버 포지션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뭐 상대 수비 뒷공간을 아주 뭐 잘 파고들어서 이제 캐치까지 해내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과 뭐 얼굴 이런 것들을 떼고 본다면 이 선수는 그냥 진짜 와이드 리시버구나 라고 이제 음, 생각을 충분히 하실 만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반마이어 감독이 사실 뭐 잭슨빌에서 이제 팀을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망가뜨려 놓고 나가기는 했지만 왜 어반마이어가 이 트래비스 이티엔을 리시버로서도 이제 상당 부분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얘기했는지는 좀 알 수 있었던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칩스가 정말 허무맹랑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업셋을 당하면서 지금 AFC 그 네 개 지구 선두 팀들 지금 돌핀스, 레이븐스, 제규어스, 칩스 이 네 팀 모두 지금 6승 2패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 어, 제규어스가 지금 이제 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게 뭐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지구 우승도 우승이지만 지금 시드 싸움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어쩌면 그 잭슨빌이 생각보다 좀 높은 시드에서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디비저널 라운드까지 잭슨빌이 올라갔었죠. 예, 음, 그러니까 올해는 뭐 팀 내부적으로는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팬들의 입장에서는 작년보다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뭐 최소한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뭐 돌핀스, 레이번스 다 강팀이지만 그래도 이제 칩스가 가장 까다로운 팀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칩스가 1번 시드를 차지하면 이제 잭슨빌이 2번 시드나 3번 시드를 받을 수 있다면 어쨌든 컨퍼런스 챔피언십 전까지는 이 칩스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구 우승도 중요하지만 네, 정규리그에서 최대한 많은 승수를 따내서 이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칩스를 한번 피하는 거를 목표로 좀 삼아보면 어떨까?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어쨌든 잭슨빌이 지금 연승을 달리면서 순항을 하고 있고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공수에서 핵심 플레이어들이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1패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일단 이 쿼터 막판에 이제 케니 피켓 선수가 갈비뼈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미첼 트루비스키 선수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경기를 치렀지만 역전을 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이제 그 무리한 패스를 남발을 하다가 어, 2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결국 이제 경기를 내주게 됐죠. 음. 그러니까 뭐 트루비스키도 잘했다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리드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간에 투입된 쿼터백이라면 네, 이런 좀 무리수를 던지는 것이 좀 강제가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뭐 정말 어떤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를 플레이메이킹으로 이제 바꿔내는 능력들이 있지만 지금의 트루비스키에게 사실 그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민카 피츠패트릭 선수도 이제 1쿼터에 부상을 입으면서 이날 경기에서 이탈이 됐고 이게 또 참 이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스틸러스가 지금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를 치러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제 부상에서 회복할 시간이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민카 피츠패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케니 피켓도 한번 뭐 체크는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경기에 나서기가 쉽지가 않고 나선다고 하더라도 100% 컨디션은 분명 아닐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서울스 나잇 풋볼 경기가 이제 쉽지만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스틸러스의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뭐 작년에도 이 케니 피켓이 뭐 쿼터백으로서 엄청 뭐 많은 패싱 야드라던가 뭐 터치다운을 많이 기록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러닝백 나지 해리스의 힘으로 좀 공격을 풀어가는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이번 시즌만큼은 이 해리스의 부진이 좀 길어지면서 러싱 공격 전체가 좀 침체된 모습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패싱 공격도 이제 당연히 좀 잘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날 뭐 42 리시빙 야드를 나지에리스가 이제 뭐 리시버로서 잡아주기는 했지만 뭐 본인은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싱에서는 7번의 시도 13야드 전진에 그쳤습니다. 예, 음, 그러면서 굉장히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 전체로 좀 확대를 해 보더라도 7경기에서 지금 313 러싱 야드에 1개 터치다운이 나제레스의 기록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초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해리스가 이제 데뷔 이후에 계속해서 뭐 시즌마다 1000 러싱 야드 이상을 해주던 선수였는데 올해는 그 기록 행진이 좀 깨질 위기에 뭐 봉착을 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록도 기록이지만 지금 팀이 이 본인의 능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팀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는 점 이런 부분들은 나제리스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다음 살펴볼 경기는 애틀랜타 falcons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입니다. 이날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가 28대 23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라이언 테넬 선수가 이제 부상을 입으면서 이날 그 쿼터백 윌 리비스 선수가 데뷔전을 치르게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테네시 팬들의 좀 마음을 설레게 할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29번의 패스 시도에 19번의 성공, 238야드. 여기까지는 좀 평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무려 4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을 하면서 이날 테네시가 기록했던 28점에 모두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했어요. 그리고 뭐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디안드루 홉킨스와의 호흡이 특별히 이제 좋아 보였다. 네, 그래서 홉킨스도 이날 단 4번의 캐치밖에는 없었지만 그중에 3번이 터치다운이었고 무려 128야드를 전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 뭐 47야드 리시빙 터치다운, 61야드 리시빙 터치다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빅플레이들이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뭐 음, 홉킨스의 기록 그다음에 이제 레비스의 기록도 같이 올라갔죠. 네, 네. 그래서 어 글쎄요. 뭐 라이언 테너힐과 디앤드루 홉킨스의 시너지를 기대했던 테네시였지만 앞선 경기들에서 그게 잘 나오지 않았던 반면에 이 레비스의 데뷔전에서 좀 특급 도우미 역할을 홉킨스가 좀 해줬다. 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데릭 헨리 선수도 좀 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날 데릭 헨리도 세 경기 만에 다시 이제 세 자릿수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고 수비 쪽에서도 제프리 시몬스라든지 해롤드 랜드리 이런 선수들이 멀티색을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공수 양면의 밸런스 굉장히 좋은 경기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스틸러스와의 이제 떨스데이 풋볼을 앞두고 있는 테네시인데 음, 어쨌든 연패 탈출에 성공을 하면서 좀 뭐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고 일단 그 제가 현지 시간 화요일에 이제 훈련 리포트를 찾아봤는데 그때도 라이언 테너힐이 이제 참여를 안 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예, 그런 음, 거 봐서는 뭐 레비스가 이날 잘하기도 했고 예, 굳이 무리해서 다시 테너힐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경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레비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예상을 좀 해봐요. 음. 이게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잘하면 굳이 이제 테너힐로 돌아갈 필요성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이제 이날 경기에서는 애틀랜타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뭐 레미스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었겠지만 스틸러스가 공격은 애매해도 수비는 좋은 팀이잖아요. 그 수비 좋은 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이날 경기의 승리와는 관계없이 테네시는 이제 셀러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케빈 마이어드를 이제 이글스로 넘겨주고 24년도 5라운드 픽, 6라운드 픽 이제 한 장씩을 받고 터렐 에드먼즈까지 업어왔습니다. 차라리 좀 드래프트 픽을 최대한 높은 거를 좀 받아오는 쪽으로 좀 딜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테네시 입장에서는. 이제 뭐 물론 쉽지 않았겠죠. 예, 트레이드라는 게 뭐 양 당사자 간의 이해가 다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진행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렇다는 점은 좀 감안하더라도 그럼에도 지금 테네시에게 필요한 건 좀 신인 드래프트 픽이 아니었나? 높은 신인 드래프트 픽? 예, 뭐 그런 생각에는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펠컨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펠컨스가 이제 전반에 3득점에 그쳤습니다. 결국 이제 후반에 데스몬드 리더가 벤치로 앉고 테일러 하이니키 선수가 이제 경기를 계속해서 뛰게 됐는데 이날 경기를 이제 승리를 하진 못했습니다만 이제 펠컨스가 후반에 20득점을 하면서 계속 공격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하이니키 선수가 사실은 이제 백업으로만 있기에는 확실히 좀 이 백업 중에서는 거의 탑티어다.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리더가 이제 전반에 5개의 색을 당하면서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았던 거에 비해서 하이니키는 1개의 색밖에 허용을 안 하는 네, 그런 좀 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1쿼터 막판에 이제 3대 7로 역전을 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끌려가는 흐름에 이제 프레컨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곡차곡 추격에 나서서 경기 종료 2분여를 남기고 5점 차 뒤지고 있긴 하지만 한 방에 터치다운으로 역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기회까지는 이제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음, 여기서 폴스 앤 원 상황이었는데
이 트레이드로 합류한 벤 제퍼슨이 굉장히 평범한 패스를 이제 잡아내지를 못하면서 이제 그대로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뭐 사실 이적생이 좀 잘해주면 이제 그만큼 좀 팀 분위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뭐 마련인데 일단은 이날 벤 제퍼슨의 실수는 좀 뼈 아팠다. 물론 그거를 갱신을 했다 그래서 바로 펠컨스가 터치다운을 하고 역전을 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이제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좀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뭐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리더를 벤치로 내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죠. 이제 못해서 결국에는 인내심이 다해서 바꾼 거냐, 뭐 오늘만 바꾼 거냐, 앞으로도 바꿀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는데 아서 스미스 감독은 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놨어요. 네. 이게 그 컨커션 프로토콜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기를 더 이상 뛸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이 데스몬드 리더 선수가 컨커션 프로토콜을 통과를 하면서 후반에 뛸 수는 있었는데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제 계속해서 하이니키 선수가 뛰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 얘기만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뭐 부상이 있거나 하지 않는 한 주전 교체는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 경기를 졌어도 4승 4패거든요. 뭐 아직 그 시즌을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타일러 하이네키 선수를 이제 계속 벤치에 앉혀놓고 데스몬드 리더를 선발로 내세우는 부분에 대한 이제 펠컨스 팬들의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제가 펠컨스 팬이면 좀 리더가 또 한 번 이제 경미한 컨커션 프로토콜로 다시 벤치에 앉고 테일러 하이니키가 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뭐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팬의 입장에서 이거를 이 결정에 대해서 팬으로서 지지를 하기가 좀 쉽지를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팬들은 이제 팀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성적도 분명히 놓칠 수 없는 요소죠. 그런데 그렇죠. 뭐 당장의 성적을 위해서 이제 리더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지금 더 나은 선택지처럼 보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리더를 고집하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명히 팬들이 있을 것이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영애 선수는 49야드 필드골을 포함해서 3개의 필드골, 2개 엑스트라 포인트 킥 시도를 이제 모두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좋은 게임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네. 네, 다음 얘기해 볼 경기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시애틀 시혹스의 경기입니다. 시애틀 시혹스가 24대 2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이너스가 이제 이번 주에 패배를 했고 시애틀이 이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시혹스가 지금 NFC 서부지구 선두 자리로 올라섰어요. 음.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나이너스의 어떤 전승을 할 것만 같은 기세를 생각하면 이 8주 차 만에 지구 2위로 추락했다? 뭐 정말 좀 예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음, 구도로 흘러가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어쨌든 시애틀이 뭐 잠시나마 이제 지구 선두의 이제 기쁨을 만끽을 하게 된 상황인데, 사실은 뭐 지노 스미스가 뭐 2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분명히 불안한 모습이 있었고, 경기 종료 2분 전까지도 또 뒤지고 있었고, 실제로도 예, 그런 위기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수비에서 이제 인터셉션으로 뭐 기회를 먼저 잡아준 뒤에 이 경기 종료 30초를 남기고 신인 리시버 잭슨 스미스 은지그바의 극적인 역전 터치다운 이 한 방으로 시애틀이 최종적인 이제 승자가 됐었습니다. 음. 이날 이제 그 뭐 케네스 워커라든지 자크 샤보넷 이 러닝백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리시버 타일러 러켓 그리고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DK 메카프 이런 선수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스킬 플레이어진이 고르게 활약을 해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수비에서는 자말 아담스가 또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 또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줬습니다. 또 이게 사실은 그 멀리서 이제 라이브 상황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공이 높게 튀었지? 라고 이제 음, 생각하고 이제 말았는데
이제 리플레이를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장면이 있었죠. 네. 이게 굉장히 좀 낮게 깔려오는 직선 패스였는데 이게 헬멧을 맞고 튀면서 이 또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시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이게 단순히 뭐 자말 아담스가 서 있었는데 공이 와서 머리에 맞고 튕겼다라고 보기에는 아담스의 그래도 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리플레이를 자세히 보시면 일단 이제 점프를 통해서 좀 패스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음, 실제로 이제 공이 자신의 머리 쪽으로 날라온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약간 그 좀 목 쪽에 좀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헤딩을 하기 위한 어떤 신체적인 준비가 있었다. 마치 축구 선수처럼. 예, 그랬기 때문에 단순히 와서 그냥 뭐 맞고 튄 거는 아니었다. 예, 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런 게 있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시애틀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그 가장 뭐 팀에서 잘해주고 있던 아웃사이드 라인베커가 지금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그 포지션을 메우기 위해서 트레이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뭐 일종의 뭐 미니 토론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 결국 이제 시애틀이 좀 칼을 뽑아들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자이언츠에서 이제 디펜시브 라인맨 레너드 윌리엄스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게 2024년 2라운드 픽 그리고 이제 2025년 5라운드 픽을 내주는 이제 트레이드였는데 그 대신에 자녀 연봉은 이제 자이언츠가 대부분 이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셔틀이 그렇게 나쁜 그런 거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음, 뭐 사실 레너드 윌리엄스가 이제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뭐 자이언츠에서 이제 거액의 연장 계약을 제시를 할 계획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픽을 받을 수 있을 때 시즌 중에라도 이제 선수를 좀 떠나 보내는 뭐 그런 전략들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자이언츠도 네, 아마 비슷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나 뭐 생각이 되고 물론 뭐 잘 나가고 있는 팀에 괜히 뭐 부스터를 달기 위해서 트레이드로 선수를 영입했다가 오히려 뭔가 팀의 전체적인 루틴이 깨지고 약간 뭔가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뭐 풋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을 종종 찾아보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 빅네임을 영입했다는 거에서 오는 뭔가 무형적인 가치 이런 음,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좀 구단 단장 감독의 메시지는 좀 명확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음, 우리는 이번 시즌에 플레이오프 진출도 당연히 하겠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노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사실상 레너드 윌리엄스 영입하면서 뭐 저는 공표를 한 거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죠. 음, 그게 이제 구단에 있는 사람들, 뭐 선수들, 그다음에 팀 팬들까지도 우리가 이번에 한번 좀 달려보는구나 라는 좀 명확한 메시지, 통일된 메시지를 주는 데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이언츠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계약의 마지막 해기도 하고 이게 연장 계약을 맺기에는 조금 이제 상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픽을 받고 보낼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수비가 뭐 지금 뭐 케이번 티보도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덱스터 로렌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재편하겠다라는 게 좀 느껴지죠. 음. 그리고 이제 브라운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계속해서 좀 뭐 의학적인 소견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좀 지금 뛰기가 어렵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던 드션 왓슨이 이날도 이제 경기에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PJ 워커가 또 한 번의 선발 기회를 얻기는 했는데 이제는 조금 미천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뭐 패스 성공률도 50%가 되질 않았고 인터셉션도 두 개를 던지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활약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팀 입장에서는 왓슨이 언제든 돌아오면 뛸 수 있게끔 그 IR에 올리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글쎄요. 왜냐면 왓슨이 계속해서 이렇게 못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IR에 올리고 그동안 다른 선수를 썼으면 하는 이제 결과론적인 아쉬움은 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음, 뭐 어쨌든 클리블랜드가 지금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왓슨의 결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이제 이번 주 경기처럼 경기를 내줄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뭐 수비 굉장히 강력하고 스킬 플레이어진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주전 쿼터백이 모종의 이유로 뭐 이제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몸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뛰지 않는 그런 상황이 클리블랜드가 정말 이제는 그 슬픔의 공장을 벗어날 때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 슬픔의 저주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4승 3패로 좀 어찌어찌 버텨오기는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왓슨의 결장이 길어질수록 브라운스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단은 왓슨을 건강한 모습으로 필드 위에 세우는 게 브라운스의 좀 제일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 강력한 수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로스터가 좀 아깝다. 네. 음, 그러니까 그 수비들을 데리고 뭔가 팀을 승리로 함께 나아가 줄 수 있는 이제 쿼터백의 부재라는 것이 얼마나 큰 뭐 역할,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건지 다시금 좀 깨닫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